누가 내 앞에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뛰어들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욕이 나온단 말이죠. 그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차가 자극이라고 하면 욕은 내 반응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 공간에 선택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놓여져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상을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뭐 설명을 조금 이렇게 보여만 드리고 너무 자세히 이게 명상 수업이면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해볼 거는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어딘가에서 이제 밖에서 배우시려면 어디 그런 수련하는 곳이 있어요. 수련하는 곳이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단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 혹시 그 확인을 해보시고 어디서 배우신다 그러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MBS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카바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만든 건데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종교에서 사용되는 명상법들을 이렇게 일반인들이 하기 좋게 심리 프로그램화 시킨 겁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명상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배울 텐데 마음챙김 명상이니까 마음챙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되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영어 원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 감정 및 감각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도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이 판단적으로 아는 것, 뭐 친절하게 아는 것 이렇게 했는데 요게 바로 마음챙김 훈련 또는 마음챙김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마인드풀니스 트레이닝이라고도 합니다. 메디테이션이라는 명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렇게 쓰기도 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앉아 계신 엉덩이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볼까요? 엉덩이에 어떤 느낌이 있으셔요? 엉덩이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압박감, 그렇죠? 이게 무게감 같은 거죠, 그렇죠? 또 따뜻함, 그렇죠? 오랜 시간 앉아 있었으면 여기가 따뜻한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엉덩이에 주의를 좀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계속 제 얘기 듣느라고 엉덩이의 무게감, 압박감이나 따뜻함은 가끔씩은 느끼는데 어때요? 알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게 있는지를 모르는데 분명 그것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의는 내가 지금 의도한 곳, 제 얘기겠죠, 당연히. 제 얼굴이나 제 목소리나 뭐 제가 말하는 내용에 주의가 가 계시기 때문에 내 엉덩이가 뭘 느끼고 있는지는 지금 전혀 모르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바로 마음챙김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의를 둬서 내가 지금 어떤 느낌 혹은 어떤 생각 혹은 어떤 감정, 감각을 경험하지를 아는 것, 요게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아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마음챙김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거 볼까요? 영어인데. If you are depressed, you live in the past. 당신이 만약에 우울하면 당신은 과거에 산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계속 옛날 일만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일을 떠올리면 물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내가 감사하고 의미 있고 기쁘고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데 많은 부분 뭡니까? 옛날 일은 후회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후회만 그냥 한 번 하고 끝마치면 좋은데 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주의가 과거에 계속 가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자꾸 우울해진다 이거죠. 실제 심리학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f you are anxious, 당신이 만약에 불안하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진짜? 그런데 만약에 평화로우면 어때요? 현재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거거든요. 라오츠 영어로 저분은 노자입니다. 노자를 영어식으로 저렇게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노자의 어떤 문헌인지를 찾아보려고 원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 도덕경 있죠. 제가 도덕경도 막 뒤졌는데 이게 안 나와서 도대체 미국 사람들이 이걸 어디서 따온 건지를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 건데 혹시 발견하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챙김의 역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교육학자, 심리학자, 뭐 예전에 2차 대전 때 살았던 사람인데
아마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아도 말이죠. 내가 그 공간에서 선택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여러분들이 버럭하기 좋은 일이 뭐가 있죠? 운전 대부분 하실 테니까 누가 내 앞에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뛰어들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욕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차가 자극이라고 하면 욕은 내 반응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 공간에 선택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거기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욕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저도 욕을 그런 경우는 욕을 합니다만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힘을 갖게 한다. 내가 습관처럼 내뱉는 혹은 하는 말 혹은 행동, 감정들이 있는데 감정은 사실은 처음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마음챙김 명상을 꾸준히 하시면 멈추는 힘을 먼저 키우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열받게 해요. 무슨 반응을 하고 그런 나이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때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나의 말을 잠시 멈추는 거죠. 생각이나 감정을 스탑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말하는 건 멈출 수 있죠. 그거는 연습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폭력 대화하며 무슨 뭐 대화법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대화들이 바로 이런 명상을 같이 곁들이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냥 대화법만 배우면 오히려 좀 많이 힘들어지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 이분이 명상을 알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계시던 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인용을 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욕구, 감정, 염려, 불안, 뭐 경험,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은 기업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삼성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건강 때문에 쉬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용인에서 왔는데 그 수원 쪽에서 제가 주로 있었는데 그 삼성 수원 사업장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명상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동호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상담센터나 이런 곳에서 강의도 하기도 하고 아마 지금은 원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명상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거 하나하나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습니다만 아마 누군가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할 겁니다. 이거는 이런 쪽은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해요. 뭐 과대 광고하는 거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런 제품은 안 좋다 막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씹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저도 봤었는데 여하튼 공인된 곳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관련된 이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의도한 것 하나에 주의를 두시고 그것을 알아차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 주의가 딴 데로 막 가요. 여러분들 보통 그렇게 자 여기 뭐 한 점을 쳐다보세요. 뭐 쳐다보고 있는데 막 하다 보면 눈이 막 아파요. 따갑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런데 그러다가 잠시 순간적으로 내 눈의 초점이 살짝 옆으로 갑니다.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주의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 빨리 그걸 이제 방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원더링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막 방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마다 어때요? 다시 우리가 원래 주의를 기울이기로 의도한 것으로 돌아오시는 것. 이게 바로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의도한 것에 의도한 것, 그것을 타치라고 부릅니다. 배가 정박할 때 내려놓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그 행위를 이제 단내리기 뭐 이렇게 부릅니다. 앵커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뭘 할 거냐? 어떤 힘이 생기냐? 그러면 관찰하는 힘, 주시하는 힘이 생깁니다. 내 감정, 생각, 감각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깊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명상하신 분들,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스님들을, 유명한 스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틱광득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틱광득. 그분이 틱나한 스님 말고
예, 그분보다 더 한 몇십 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그 왜 소신공양이라고 하죠. 왜 스님들 중에 그거를 그 자기네 그 독재 정부 그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붙여서 태우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거를 이 화면으로 찍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막 난다고 그럴까요?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 감각, 고통이죠. 몸에서 그 살이 타는 그 감각들을 관찰을 하는데 그 정도 단계에 이르시려면 정말 평생 출연을 하신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에 탈 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고통이 있다면 진통제를 맞아야죠. 그렇죠? 제가 이제 작년에 수술 4번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저걸 명상으로 뭔가 고통을 없애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그건 명상을 완전 잘못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그런 단체는 아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대놓고 하는 건데 일상 그게 일반인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도대체 그렇게 하면 그게 뭐 그러면 뭐 진통제가 왜 필요가 있겠어? 약은 필요할 땐 쓰셔야 됩니다. 예, 약은 필요할 땐 꼭 쓰셔야 됩니다. 근데 통증을 없애는데 명상으로 없앤다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일상의 삶에서 마음을 다잡는 역할, 훈련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이제 마음챙김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법들은 이런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음챙김 호흡 명상, 마음챙김 걷기 명상, 먹기 명상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건데 그냥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걸 일상의 모든 행동을 마음챙김하며 알아차림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전화 받으면서 요리를 하고 전화 받으면서 뭘 하고 2가지 3가지 특히 여성분들은 할 일이 많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주인은 한 번에 한순간에 하나에밖에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내가 여기 했다가 주의를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어텐션 자체는 한 번에 한 곳에밖에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옮겼다가 이거 요리하는 거 이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화 소리 듣고 운전하면서 뭡니까 대화도 하고 카톡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운전하시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옮겼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군데에서 빵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고 심지어는 그냥 통화를 하시다가도 사고가 나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운전 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도 제 방법이긴 한데 여튼 간에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주의를 못 둔다. 2가지에 두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해 명상을 시간이 되면 해볼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는 뜻이고요. 사랑 혹은 친절함, 따뜻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자애 플러스 연민을 합쳐서 자비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연민 그러면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를 할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연민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동정이라는 뜻을 동정한다 있죠. 영어로는 sympathy를 보통 많이 의미하거나 PT 영어로 그건데 그거를 요 컴패션 연민으로 잘못 쓰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정도만 봐두실게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이런 데는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따로 구별을 해서 써놨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명상 자세인데 그냥 앉아서 하실 때고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찾으시면 다 나와요. 찾으면 다 하는데 결과부자, 반가부자까지는 다 하세요. 평자나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다니시거나 성당 다니시는 분은 기도의자 혹은 명상의자 그런 거 사용하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런 방석 이런 거 쓰시면 명상 방석 이런 거 쓰시면 앉아서 하시기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 명상은 꼭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서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여기를 그냥 의자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해 명상은 이런 순서로 하는데 아마 시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해 명상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리고 저도 사실 유튜브에 채널이 하나 있는데 좋아요, 구독 누르지는 마시고 거기에 그냥 방법만 알면 되니까 그냥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되게 좋은 점이 많아요. 이게 어쩌면 외로움에는 아주 마치 그 약처럼 효과가 좋은
명상이긴 해요. 그래서 뭘 먼저 할까 사실 계속 고민이긴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저거니까 혹시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와서 사진을 찍어 가시면 되겠습니다.